제가 늘 말씀드리는데요. 법원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저희는 편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노태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희생 개인 파산에서 종종 문제가 되는 소액임차 보증금과 최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내용은 이미 올려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임차 보증금이 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해결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액임차 보증금 관련해서 회생위원님들도 착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서 보증명령을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액임차 보증금은 개인희생과 개인파산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소액임차 보증금 중에서 최우선 변제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면제재산으로 인정받는지 여부에 따라 큰 차이가 납니다. 개인희생에서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과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은 채무자가 변제기간 동안 변제하는 총 금액이 채무자의 재산보다는 많아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최우선 변제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면제재산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그만큼 청산가치는 늘어나게 되고 청산가치가 늘어나는 만큼 변제금도 많아지게 됩니다. 개인파산에서는 최우선 변제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면제재산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보증금 전액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말 그대로 길거리에 나앉아야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개인희생이나 개인파산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경우 보증금이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이 클 경우 좀 미묘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채무자의 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최우선 변제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면제재산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한 조건으로 보증 금액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보도 내용 중 일부인데요. 2023년 1월 현재 기준 위에 있는 현행 부분의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정된다고 하니까요. 개정되면 아랫부분의 제도가 시행됩니다. 금액이 다 인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경우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 이하일 때 5천만 원을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수도권 감면억제권역과 세종, 용인, 화성, 김포의 경우에는 보증금이 1억 3천만 원 이하여야 4,300만 원을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광역시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의 경우에는 보증금이 7천만 원 이하여야 2,300만 원을, 그 밖의 지역은 보증금이 6천만 원 이하여야 2천만 원을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개인희생 개인파산으로 돌아와서요. 개인희생 개인파산에서도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 같이 보증금이 정해진 금액 이하일 때만 최우선 변제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면제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겁니다. 간단히 답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보증금이 얼마이든지 최우선 변제권에 해당하는 금액은 개인희생 개인파산에서 면제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보면 보증금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한 금액 이하여야 면제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이 꽤 많은데요. 틀린 정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생위원님이나 파산관제인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 저희 사무실의 의뢰인 사건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는 부분은 채무자의 재산 목록을 정리하는 서류의 일부입니다. 채무자의 재산 목록을 정리해서 다 더하면 청산가치가 나오는 겁니다. 이분은 충남 천안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보증금이 1억 1,500만 원입니다. 전세보증금 대출이 4,9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천안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표에서 4호 그 밖의 지역에 해당합니다. 즉
보증금이 6천만 원 이하여야 2천만 원을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증금 액수와 상관없이 면제재산으로 인정된다고 말씀드렸죠. 저희는 당연히 2천만 원 빼고 청산가치를 산정했습니다. 전체 보증금 1억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과 대출금을 뺀 4,530만 844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라고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겁니다. 그러자 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제3목록상 임차보증금란의 금액을 6,530만 844원으로 정정하고 비고란의 압류금지 채권 2천만 원 기재 부분은 삭제하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청산가치에 2천만 원을 더 포함시키라는 의미입니다. 보증금이 크니까 면제재산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회생위원님도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이 보정받고 또 열이 좀 받았습니다. 부당한 보증명령인데요. 이때는 싸워야 합니다. 싸운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이때 보증명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대로 따르면 안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요. 법원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저희는 편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보정서를 준비합니다. 이 항목에서 2천만 원을 청산가치에서 제외시켜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청산가치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막무가내로 하면 법원에서도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법원을 설득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발견했던 게 회생위원 직무편람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에 가면 PDF 파일이 올라와 있고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직무편람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487쪽이나 되는 책입니다. 해당 부분 보여드리겠습니다. 80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깁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밑줄 친 부분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정지하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면제재산이 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우선번째권의 요건을 구비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결론은 요건을 구비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증금이 얼마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금액은 면제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보정서를 작성할 때 이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물론 정중하게 보정서에 씁니다. 실무편람을 보면 이러이러하게 되어 있는 바 보정을 명하신 2천만 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 요청을 드립니다. 라고 작성합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실무편람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실무편람대로 하지 않으세요? 실무편람대로 해주세요.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결과는 저희가 처음 작성했던 변제계획안을 그대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변제계획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청산가치와 비교하는 부분인데요. 이분의 청산가치는 4,800만 원 정도가 인정되어서 인가결정까지 났습니다. 만약 보증명령대로 따라서 청산가치가 2천만 원이 더 높아졌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분의 청산가치는 6,800만 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비교는 현재 가치라고 되어 있는 부분과 하시면 됩니다. 대략 5,700만 원이니까요. 1,100만 원을 더 변제했어야 되는 겁니다. 36개월 기준 매달 30만 5천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월 변제금 30만 원은 큰 금액입니다. 이분은 소득이 높지 않으셨기 때문에 변제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우선 변제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면제재산으로 인정받았고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았기에 상당히 괜찮은 조건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좀 많았는데요. 사실 결론은 간단합니다. 보증금이 얼마이든지 간에 최우선 변제권에 해당하는 금액은 면제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은 법에서는 면제재산 인정에 대해서 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지 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회생위원님과 판사님께서
여러 사정들을 보았을 때 면제재산 인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인정해주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상담을 미리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전화주세요. 최대한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노태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